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유도무기 생산기업 LIG 넥스원이 해외에서 대규모 수주에 나서면서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싱가포르 정부가 국부펀드와 함께 이 회사 지분을 대거 매입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LIG 넥스원 지분 매입이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해외 정부가 직접 국내 방산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방식으로 대만에 무기를 신속 지원하고 중국과의 해상전에 대비해 대한 미사일에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국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에 따른 긴축 예산 기조 속에서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식 보유량을 사상 최대로 늘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선호하던 코카콜라보다 코인베이스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며 비트코인 상승 랠리에 올라타는 모양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을 두고 이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내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긴 했지만 기관을 중심으로 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에 좀 힘을 받으면서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도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는 CPI와 PPI 발표 이후의 흐름도 좀 지켜봐야겠죠. 이후에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보니까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의 방향성도 양대 시장이 좀 다르게 나왔고 또 시장의 흐름도 조금은 달랐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의 흐름이 오늘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간에는 우리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한 섹터가 오르면 다른 섹터가 내리고 이랬는데 오늘만 유일하게 코스피, 코스닥 동반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우리의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하루가 되었고 오늘 화요일인 것처럼 불같은 화요일을 뿜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상승한 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이야기 잠시 후에 특징주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가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뉴로모픽 칩에 관련된 주요 종목들 한 5개 정도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두시면 좋겠다 이러면서 갖고 왔고 지난주까지는 우리 매매의 기법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거든요.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시간의 단일가 매매 이런 거였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섹터별로 공략을 해야 돼서 뉴로모픽 관련주를 제가 이제 개장 전부터 만들었는데 또 이게 뭐가 일치하려고 그랬었는지 오늘 다 이렇게 초점을 받아서 막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식을 하겠고 아까 제가 이제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잠깐 좀 소개를 더 드리면 시장이 지금 기관이 코스피에서 5천억 정도 매수했고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습니다. 또 어제 그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과 월요일이죠. 엔비디아가 2번 하락하면서 AI 반도체 중심이 이제 내렸다가 오늘 반등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기관들이 못 사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매수로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특히 중소형 중심으로 장 후반까지 끌어올리면서 오늘은 매수하기 좋은 날
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물도 잠깐 살펴보니까 선물에서도 인버스 같은데 선물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함으로써 내일장 상승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일어날 것 같고, 제가 이제 8시 되기 전에 미국 나스닥 선물을 봤더니 선물 장 개장 전에 엔비디아가 한 1.75% 상승하고 있고 TSMC도 한 2%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일도 AA 반도체 중심의 중소형주가 오전장까지는 이끌어가는 장세가 될 걸로 예상되니까 잘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정말 따끈따끈하게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뉴로모픽 관련해서 이야기를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의 강사님과 나는 매일같이 장중에 이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아래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고 매일매일 시장 공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병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우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일제히 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비대면 관련한 종목들도 시세를 보여줬는데 종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우선 두 종목은 파란불 마감을 보였고요. 반면에 GST는 22%대, 시그네틱스는 16%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레이크 머티리얼즈부터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받기도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삼성 SDI의 전고체 양산 라인의 규모와 이 구성이 정해지게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시대의 밸류체인 변화에 좀 관림이 쏠렸다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다만 장중에 찰실한 매물들이 좀 쏟아지게 되면서 마감 기준으로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기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차세대 냉각 기술인 액침 냉각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마감 기준으로는 22%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네틱스는 장 초반 대비해서도 뒤로 갈수록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인성 정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전공의 이탈 등 집단 행동이 좀 벌어지게 되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14%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ADM 코리아는 지난 11일이죠. 최대 주주가 모비스에서 현대 바이오사이언스로 변경이 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됐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 같은 공시의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장중 한때 시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자, 마감 기준으로는 25%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종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 많이 빠졌고 또 어떤 종목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시그네틱스부터 하겠습니다. 이 시그네틱스가 또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오늘 굉장한 또 수익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예, 원래는 이제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방송에 또 말씀하셨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이제 바꾸게 됐는데 바꾸고 나서 제가 바꾼 게 아마 3시 반 좀 넘은 바꾸고 나서 갑자기 시간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 마감 전에 한 3시 전후에 시그네틱스가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또 위치도 좋고 수급도 들어오고 해서 그 초록 밴드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요. 근데 오늘의 특징주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로 해야겠다고 특징주를 딱 잡고 나서는 시간에서 급등을 시작해서 거의 상한가 시간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종가에는 지금 보면 한 2,260원 정도에 마감했습니다. 내일장도 아마 급등해서 출발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있죠. AI 반도체를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우리가 그 반도체 영역에
새로운 것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왔고 삼성전자도 이제 HBM 쪽이라든가 A 반도체 쪽은 뒤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강점인 우리 메모리 분야 또 우리 로직 파운드리 분야 또 패키징 분야에 섞어서 HBM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엔비디아의 뉴스와 삼성전자 뉴스를 동시에 받으면서 시그네틱스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여기에 수급이 몰리면서 이제 시그네틱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60만 주, 그 다음에 기관도 63만 주 매수했고요. 프로그램도 잘 살펴보면 프로그램도 80만 주 들어왔죠. 이건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프로그램 매수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딱 그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가 장중에 올라오다가 내려가면 이제 상승을 멈추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 매매를 제가 쭉 지켜봤더니 오전부터 쭉 올라오다가 오후장 중에 계속 더 매물이 올라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총 80만 주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내일장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좀 이따 다른 종목을 제가 GST를 설명해 드릴 텐데 그와 조금 대별되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 매수가 끝내 80만 주를 유지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외국인이 60만 주, 기관이 63만 주를 매수했다는 것은 이 종목이 참 매수하기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특징주로 가져왔고요. 이 시그네틱스가 좋은 중에 하나는 보통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작년에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이죠. 여기 시그네틱스 보면 금년도 1, 2, 3, 4분기에 적자를 많이 봤는데 아마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걸로 기대되고 혹시 뭐 재무적으로는 조금 안 좋지만 우리 부채 비율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부채 비율도 여기 한 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년을 잘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AA 반도체 수요도 있고 삼성전자가 HBM과 또 회로를 직접 연결해서 차세대, 2.5세대, 3세대의 획기적인 반도체를 진입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시그네틱스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그네틱스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LG전자와 10년 이상 거래한 굉장히 그 오래된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부채나 유보 비율도 좋고 또 실적도 좋고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런 기술 로드맵과 좀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HBM 쪽에 많이 뒤처진 면이 뉴스나 언론에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전자는 스스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뉴스에서 2.5세대, 3세대의 HBM과 우리 고직접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로 가겠다, 곧 공개하겠다 이런 뉴스가 삼성전자 DS 부분이죠. 즉 반도체 부분인데 그분 부사장님 명의로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시그네틱스가 오늘 주목을 받았고 상승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 매수한 물량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초록밴드에서 추천을 드렸고 우리 오늘의 특징주로 올리고 나서 계속 매수가 엄청 들어와서 우리 시간의 단일가를 잠깐 제가 보면 이때도 엄청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를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한 2,260원 정도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그네틱스는 여러분들이 종목이 좋기 때문에 내일장에도 혹시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계속 뭐 얼마까지 올라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초에 갭 상승을 띄우면 3분의 2 정도 익절하시고 3분의 1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 여러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관련 정보는 우리가 그 초록밴드로 보시면 알 수 있겠고 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행운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미리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익을 보셨을 텐데 하여튼 이런 섹터의 흐름에 잘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그네틱스는 사실 초록밴드 안에 이미 입장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장에서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 장에서 갭상승을 보여준다 싶으면 그때는 갖고 있는 물량의 일부를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놓쳐서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꼭 한번 이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강사님 저희가 이어서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같은 반도체주인데 우리 GST입니다. GST. 네. 사실은 그 시그네틱스보다 GST가 오늘 좀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갈 것처럼 보이다가 오늘 시세를 잠깐 보게 되면 시세가 고가가 29.92%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밀려서 22.31%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차트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매물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종가가 56,200원이다. 이런 종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그 수급을 잠깐 살펴봤더니
외국인이 6만 7천 주를 매수했는데 반대로 기관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20만 주가량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즉 수급의 주체 중에 한 주체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지만 상한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수급이 좀 약하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6시 이후에 잠깐 살펴봤더니 역시 시간에 다니까도 한 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을 때 수급의 주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사실 장중에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GST입니다. GST도 역시 오늘 AA 반도체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부각이 됐었고 그 이슈로 인해서 우리 차트를 잘 보시게 되면 이만큼까지 55,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장 후반기에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은 과도하게 올라갔죠. 거래량은 평소의 거래량의 한 7, 8배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종가에 매수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그네틱스와 좀 유사해 보이지만 시그네틱스는 기존의 거래량 대량으로 터진 거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래량밖에 안 나왔습니다. 즉 기존의 정고점까지 다 올라가고도 거래량이 얼마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은 허공 속에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고점이 시그네틱스는 2245년인데 시간에 뚫었잖아요. 근데 GST는 잘 보시면 우리 정고점이 근처에 하나도 없습니다. 잘 뚫긴 뚫었는데 거래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GST도 시그네틱스 또 오늘도 상한가 간 엑시콘, 자람 테크놀로지 등등의 AA 반도체에 관련된 중소형주와 더불어 상승을 했지만 조금 이제 에너지는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두셨다가 좋은 종목이고 실적도 좋으니까 다시 매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은지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작년에 반도체주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추정 GST의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400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대부분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막 상승을 했거든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뭐 적자고 뭐 ID 테크놀로지 뭐 다 적자인데도 엄청난 상승을 일어나고 있는데 이 GST는 실적이 엄청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너무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 매수 주체인 기관이 일부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두셨다가 오늘의 특징주를 다음 거래에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다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말고 관심 종목에 담아두셨다가 주가 흐름 보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사님 저희가 이어서는요. 또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네, 이어서는 오늘 아침부터 거래가 많았던 인성정보 한번 드리는데요. 이제 인성정보 한 종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대 증원에 걸려서 우리 의사그룹과 정부와의 대치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의사들은 지금 연합해서 어떤 협상을 해야 된다. 중재안을 오늘 내놓기까지 했는데 이 관련된 이슈가 이제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 세 종목이 주로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다. 우리 지금 전공의가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하니까 이런 종목이 주목을 받을 수가 없다고 지난번에 한번 급등을 했었고 오늘은 다시 바닥권에서 차트와 같이 한 이 정도까지 급등을 오전까지만 해도 5,000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역시 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대치가 지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될 이런 섹터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인성정보도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기관의 주체들 투자자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한 12만 주 종가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좋아 보입니다. 이제 투자자는 보겠습니다. 외국인도 8만 8천 주, 기관도 4만 7천 주 매수했고 개인이 22만 주 대량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차익 실현도 있고 사실은 차트 상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 급등했을 때 물렸던 개인들이 오늘 일부 손절매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직 수급이 즉 매수의 주체와 매도의 주체가 굉장히 난타전을 벌이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종목으로는 오늘의 이슈인 의대정원 이슈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와 더불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영역이지만 우리가 당장 거래하기는 좀 좋지는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급등 이후에 급하게 쫓아가는 거는 좀 유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또 짚어주셨고요. 자, 이어서는요. 자,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강사님?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저희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조금 보니까 좋은 뉴스이면서 안 좋은 뉴스, 좀 역설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배터리 효율성이 좋아져서 향후 전기차 시장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뭐 이런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냉정한 건데 냉정한 시각에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초기에 나왔을 때 초기 한 1, 2, 3년도에는 오히려 기존의 배터리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효율성이란 뭐냐 하면 효율성은 좋지만 원가가 높아서 왜냐하면 양산이 안 됐으니까 수요가 많지 않고 양산이 안 됐기 때문에 원가가 사실은 기존의 배터리보다 2배 또는 3배 더 높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떠한 좋은 제품이든지 처음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원가의 효율성, 그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고 또 최근에 급등한 뉴스가 같이 묶여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고 우리 최근에 요즘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우리 그 돈이라는 시장에 투여된 돈이라는 이 수급의 에너지가 하나의 우물 안에 있다면 반도체로 갔다가 그다음에 HB나 알테오제 같은 제약바이오로 갔다가 그다음에 전고체로 갔다가 이렇게 막 순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당연히 AI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섹터인 전고체 섹터인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중에는 좀 몇 프로 하락했었는데 종가상으로는 0.65% 하락 마감이었고 거래량도 오늘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수급의 주체가 나가지 않았다 이런 힌트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어떤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을 보니까 외국인이 11만 주 어제 매수했는데 오늘도 소량 2만 3천 주 매수했고 어제 기관도 19만 주 매수했는데 오늘 기관이 일부 장중에 5만 주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즉 수급의 주체가 한 80% 정도 아직 남아있다. 따라서 AA 반도체가 조금 더 조용해지면 또 이쪽 섹터로 전고체 섹터로 또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종목이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제표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2023년도에 매출액이 1,16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75억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하락했지만 우리가 요즘에 뜬금없이 실적도 안 좋은데 오르는 종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실적이 있는 전고체주다. 우리 전고체주도 실적이 없는데 향후에 기술 개발할 수 있다, 뭐 제휴할 수 있다, 뭐 매출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슈를 띄우면서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을 제가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거래할 수 있는 참고가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실적과 재무제표가 안정된 종목이어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영원히 묶이거나 나중에 휴지 조각이 돼서 투자에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을 여기서 골라왔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다음의 섹터가 이동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매수하고자 한다. 그럼 요 레이크 머티리얼을 잘 살펴보셨다가 저점에서 또 5일선 봉원에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성으로도 제가 살펴드리면 지금은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정 부분 급등하면 경고 종목에 걸리게 되고 기술적으로도 이격도가 이만큼 벌어졌지 않습니까? 5일선에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좀 쉬어가면서 AA 반도체가 숨을 죽이고 좀 조정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말고요. 가격적인 조정을 보일 때 5일선을 잘 보시면서 전략대 세워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자에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을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강사님? 이 종목은 주요 서비스 영역이 이제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어떤 플랫폼 제공하는 게 이제 C-프로가 되게 되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 서비스를 잘 대행해 주기는 하고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특별하게 어떤 그 수익이 크게 많이 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했다는 단점이 있고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그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이 오늘 46만 주를 매도했다. 자, 그 다음에 기관도 크게 매수 주체가 없다. 또 개인만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 외국인이 개인을 많이 데려올 만큼 꼬셔올 만큼 많은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25%까지 급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재무제표를 제가 4종목에 걸쳐서 다 설명드리고 향후에 제가 오늘 1타 강의할 때도 재무제표를 계속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종목이 급등한다고 해서 쫓아가게 되면 이렇게 25% 하락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50%밖에 안 되는데
이익이 뭐 적자가 마이너스 8억입니다. 분기별로 봐도 계속 적자인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라든가 이런 기술 쪽에 이슈가 있어서 쭉 타고 올라오긴 했지만 소형주긴 하지만 사실 흑자도 내지도 않고 향후의 미래의 전망성도 높지 않은데 그냥 수급의 주체가 시총이 작은 금액이다 보니까 끌어올려서 개인들이 왔을 때 털고 나가는 이런 장세입니다. 사실 개인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여기에 걸려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매수가 56만 주에 달했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이 이런 종목에 매수하면 안 된다 하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는 특징주의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이 종목을 매수하라고 뭐 당연히 가져온 건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재무제표라든가 실적의 성장세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레이크 머티리얼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 하락했지만 소개시키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이라는 나름대로의 비빌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왔고 지금 현재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밤 주무실 때 걱정은 되지 않으시는데 ADM 코리아는 어떻습니까? 실적도 좋지 않죠. 향후에 성장 비전도 없죠. 외국인도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쫓아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종목, 흑자가 나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려고 노력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장 특징주 5개를 살펴보았고 AA 반도체 2개, 그다음에 의료 관련된 종목 하나,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전고체 반도체 하나,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ADM 코리아를 5개를 살펴본 이유는 상승하는 종목들은 수급이 받쳐 있고 하락하는 종목은 수급이 내려 있다. 이 두 가지를 수급이 올라가는 섹터, 내려가는 섹터를 잘 살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는 시장에서 두 다리 좀 쫙 뻗고 주무실 수 있는 종목들로만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우리 강사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사실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정말로 또 핫했었던 주제가 뉴로모픽 관련한 종목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강의 내용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강의는 뉴로모픽 칩인데 오늘 섹터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강의 제목을 잡을 때 단순히 뭐 이게 하나의 기법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샘플 사례들이 실제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올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화요일 날 프로그램 매수에 대해서 종목을 4종목을 가져왔거든요. 네오셈, 라이트론, 또 2종목 더 있는데 필에너지 등등 올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종목에 대한 강의가 끝난 후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4종목 모두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PDF 파일로 해서 초록밴드 첨부 파일에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셔도 기록하실 수도 없고 또 기억도 잊어먹기 때문에 초록밴드에다가 첨부 파일 올려놨으니까 잘 보시고요. 오늘 강의할 유로모픽 칩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져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향후에 이런 종목이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제가 오늘 장 전부터 한 9시 20분까지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이 종목, 여기 종목에서 급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어제 좀 일타 강의를 했더라면 여러분의 도움을 많이 드렸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 종목들은 제가 유로모픽이라는 칩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여기 가져온 5가지, 6가지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향후에 유로모픽 관련돼서 거래하고 싶다 하면 이 종목 내에서만 거래하셔도 아마 이익이 될 것 같고 오늘 장에도 반영이 됐고 내일 장에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는 게 이익이 될 겁니다. 단순히 뭐 난 유로모픽 칩을 이미 알고 있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나온 사례들의 종목들은 당장 오늘 올랐던 종목도 있고 시간에 올랐던 종목도 있고 내일 아침에 바로 올라갈 종목도 있으니까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뉴로모픽이 뭐냐? 뉴로라는 게 뭐죠? 우리 뉴런 신경이라는 뜻이죠. 우리 보면 우리 치과에도 가면 그 신경 조직을 죽인다 해서 뭐 그런 치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와 뇌의 뉴런, 즉 신경 조직과 그를 연결시키는 시냅스로 구성된 것 같은 인공 뉴런을 만드는 인공 뉴런과 같은 그런 반도체, 즉 AI 반도체로 진화하겠다 하는 게 뉴로모픽 AI 반도체 영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떤 다른 반도체 부분과 좀 섞여 있지만 우리가 진화한다는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우리 로봇만 보아도 기존에 우리 뭐 감속기를 통한 협동 로봇이니 뭐 공장 자동화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화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진화하고 있죠. 우리 항공기만 봐도
기존에 나르는 비행기에서 새의 모습을 보고 항공기가 나왔죠. 컴퓨터만 보아도 우리 컴퓨터에 보면 CPU가 있죠. 기억장치가 있고 또 램이라고 해서 임시 기억장치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뇌에도 보면 전두엽, 좌두엽은 CPU 같은 장기 기억장치가 있고 일단 들어오면 임시로 돌리는 임시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컴퓨터 램을 만든 것처럼 마찬가지로 뉴로모픽 칩도 인간의 뇌가 뉴런과 시냅스로 구성된 것처럼 인간의 이런 그 뉴런 조직을 연산해서 연산도 하고 자 우리 인간의 뇌에 있는 메모리 기억장치인 메모리 그다음에 인간의 뇌 속에 있는 그런 뉴런과 시냅스가 서로 연결시켜주는 시냅스 영역 이걸 다 묶어서 AI 반도체다. 이것이 바로 뉴로모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도 뭐 상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아 정도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뭐 꽤 오래됐지만 최근에 3월 6일 기사에 이런 게 났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연구팀이 초전력, 그 전력을 소모하지 거의 않으면서도 AI 반도체 상보형 트랜스포머를 삼성전자 나노 공정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세계 최초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번쩍이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어제 조금 잠잠하다. 어제는 뭐 자람 테크놀로지만 좀 주목을 받았고요. 오늘 전 종목이 많이 주목을 받았다. 자,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있으며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 오늘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들을 하나씩 보기 이전에 제가 이걸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작은 AI 반도체 칩 한 개로 우리 챗GPT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네이버 같으면 생성형 AI 이런 것들 또 엔비디아 제품 같으면 엔비디아 제품 요즘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탑이 엔비디아고 전 세계 지금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인데 이 제품 대비해서도 소모되는 전력이 625배, 칩 면적도 41배 작다. 굉장히 효율적이다. 뭐 굉장히 뭐 환상적인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625배다, 뭐 칩 면적이 41배다 이건 믿지는 않습니다. 이거 누가 뭐 기술적인 거를 감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고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굉장히 효율적이다. 뭐 전력도 굉장히 안 쓰는구나. 칩도 굉장히 작아서 효율성은 최고다. 뭐 이런 기술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뉴로모픽의 단점은 뭐냐면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됐다는 것이고 기술이 이렇게 개발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자람 테크놀로지 사례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쳤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책과제를 우리가 보통 수행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 R&D 비용을 받아서 국책과제로 AI 칩을 자람 테크놀로지가 개발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벤처회사죠. 자람 테크놀로지가. 그리고 반도체 설계도 하고 있고 이런 팹리스 회사인데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자체 생산 설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는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외주 생산 비율이 100%라는 얘기는 회사가 효율성도 있고 우리가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생산 설비가 없으니까 회사가 굉장히 탄력적이고 운영에 효율성이 있고 개발하는데 굉장히 신속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108억, 영업손실은 24억, 순손실이 9억입니다. 물론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주처럼 향후에 기대이익을 보고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위험합니다. 매출은 100억밖에 안 되고 영업손실은 24억인데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잠깐 제가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어떤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는 잠깐 보게 되면 의외로 실적도 좋지 않고 종목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보시면 네. 자람 테크놀로지 어떻습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 얼마죠? 현재가가 보면 86,600원입니다. 자, 적자는 24억이고 매출은 1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86,000원 얘기는 기대감을 너무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사실 뉴로모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용어에 비해서는 종목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다. 우리 매수자 영역은 아니고 우리가 관람용 종목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영역으로 돌아와서 자람 테크놀로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유사한 회사는 AD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역시 팹리스 회사고 완성품 회사가 개발한 칩을 제품화할 수 있는 설계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차량용 반도체에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해서 팹리스와 완성자 업체를 지원하겠다 이런 게 목표고 3년 전에 21년도에 미국 법인을 설립해서 미국에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24년도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양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뉴스에 많이 릴리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D 테크놀로지도 자람 테크놀로지와 이름도 유사하고 또 하는 업무도 동일하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자람 테크놀로지와 좀 비슷하게 AD 테크놀로지는 매출은 한 10배 많네요. 매출은 10배 많은데 영업 손실은 114억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ARM은 글로벌 반도체 설계 자산 업체와 토탈 디자인 파트너를 갖고 있다. 두 번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 ARM 회사와 3나노 공정 협력에 합의했다. 즉 이 사이에 AD 테크놀로지도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AD 테크놀로지도 뉴로모픽 관련 주도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 자람 테크놀로지에 비해서는 매출도 한 10배 많이 나고 영업 손실은 114억이지만 현재 개발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자람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회사가 발표한 2030년도 즉 앞으로 6년 후에 매출도 1조 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1조 원이 될지 100억이 될지 뭐 1000억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개발을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회사가 사주어야 협력이 되어야 파트너십이 되어야 실제 매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뉴로모픽 주 중에 AD 테크놀로지도 역시 자람 테크놀로지와 더불어서 하나의 이슈 섹터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매출은 잡히고 있지 않다. 이걸 참고하셔서 많은 거래를 하시면 되지 않고 그냥 참고할 종목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죠. 많이 익숙해 있고 이 회사는 좀 좋은 회사입니다. 자, 에직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의 국내 유일한 협력회사다. 그래서 에직랜드는 여러 가지 방송에서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데 이 종목도 역시 뉴로모픽 칩 관련된 주고 아까 설명드렸던 자람이라든가 AD 테크놀로지에 비해서는 현실적으로 숫자가 나온 회사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유일한 TSMC 협력사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오늘 장에도 반영이 돼서 제가 이제 에직랜드도 오늘 추천주로 드렸는데 역시 이 종목도 추천 후에 상승했고 그다음에 초록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시간 내에서도 이익을 얻으실 수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왜 제가 오늘 이 뉴로모픽 관련주를 5개, 6개 가져왔냐면 종목들이 여러 개 있고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대어서 매수해야 될 종목은 이렇게 뜬금없이 실적도 없는 회사에 매수할 것이 아니라 에이징랜드 같이 실적도 잡히고 어떤 대외 협력에 있어서 어떤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 이런 종목 위주로 거래하는 게 좋겠다. 당장 올라가는 종목에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물려도 좋은 종목에 매수하면 좋은 종목으로 에이징랜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ARM이라는 회사의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에 합류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으면서 에이징랜드가 주목을 받겠다 하는 의미에서 에이징랜드도 오늘 5일선 밑에서 있다가 상승에 이르렀습니다. 이 회사의 전년도 매출액은 741억, 한 6.6% 상승했다는 얘기는 매출은 큰 차이가 없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반도체 회사들이 전부 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징랜드는 영업이익을 현실적으로 4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탄탄한 회사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살 수 있는 몇 개 한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네오셈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자, 그런 종목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드릴 때마다 이 같은 종목을 자꾸 설명드리냐 그러지만 네오셈, 에이징랜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실적도 좋고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은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렇게 좋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에이징랜드를 좀 뉴로모픽 관련주 중에서는 추천할 만한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네페스 아크인데요. 네페스 아크는 네페스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네페스 아크를 설명드린 이유는 네페스의 자회사이지만 네페스보다는 가볍고 또 반도체 테스트 부분에 네페스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후공정 반도체 부분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력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뭡니까? 전력 반도체죠. 그런 의미에서 네페스 아크는 의미가 있고
전년도 3분기에 뉴로모픽 인공지능 칩 테스트 개발을 완료했던 기사와 더불어서 네페스 아크가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페스 아크는 아까 말씀드린 에이징랜드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뉴로모픽 관련주를 거래하고 싶다 그러시면 자람이라든가 AD 같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어떤 기사만 나오는 종목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실적이 있는 네페스 아크 같은 종목, 또 모회사가 탄탄한 회사, 어떤 그룹 쪽으로 끌고 나가는 회사들을 여러분 거래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페스 아크로 가기 전에 네페스 아크의 예상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을 잠깐 보겠습니다. 매출이 2022년도 비해서 조금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적자는 없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2022년도 영업이익은 225억이라는 얘기는 원래는 흑자를 내는 뉴로모픽 관련주이지만 작년도에 반도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적자를 봤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흑자로 전환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종목도 내려왔을 때 뉴로모픽 관련주로서 매수하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네 가지 종목 소개시켜드렸죠. AD 테크놀로지, 자람, 그다음에 에이징랜드, 네페스 아크. 이 종목 중에서는 에이징랜드와 네페스 아크가 우량하다. 이런 종목 위주로 거래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네페스라는 네페스 아크의 모회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페스 역시 후공정 반도체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2017년도에 세계 최초로 뉴로모픽 칩을 개발했다. 이제 최초라는 게 항상 중요하죠. 이게 요즘의 시장에서는 최초냐, 유일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세계 최초로 뉴로모픽 칩을 개발했다. 또 네페스 아크나든가 네페스 라웨 같은 자회사를 4개를 거느리면서 이 전력 반도체나 반도체 패키지 양산 쪽에 어떤 그룹 형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다. 물론 이제 작년도에 600억 이상의 적자가 났지만 이 회사의 모회사로서 규모를 봤을 때는 큰 적자가 아니고 금년에는 흑자가 전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페스랑 네페스 아크는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네페스가 더 우량한 회사고 더 큰 회사고 모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페스 아크에 비해서는 탄력성이 작다. 이걸 참고하시고 탄력성을 보시게 되면 네페스 아크와 에이징랜드를 보시고 자람과 AD는 좀 참고로만 보시고 네페스는 연동해서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뉴로모픽주 관련주를 거래할 수 있고 뉴로모픽은 금년도 AI 반도체와 더불어 하나의 중요한 섹터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종목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시고 싶은 분은 그 초록밴드에 들어오시면 첨부에 제가 내일 PDF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잘 첨부하셔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어봤는데 지난주 강의에서 언급됐던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했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 속의 종목들이 또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PDF 파일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런 강의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매일같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시장 공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우선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TCC 스틸입니다. 자,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께서는 왜 이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종목은 제가 2월 1일 날 마켓 시그널에서 이제 소개시키는 종목이고 다시 가져온 이유는 다시 사야 될 시점이 됐다 해서 가져온 거고요. 제가 이제 그 마켓 시그널 설계시킬 때는 이 정도 가격대 있잖아요. 이 정도 가격대에 제가 이 종목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잘 매수하시면 좋겠다 했는데 금년 3월 들어오면서 가장 이슈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TC 스틸이 이렇게까지 상승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소개를 5만 5천 원 정도에 소개시켜드리고 8만 6천 원 정도, 즉 한 3만 원 정도, 한 80% 오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에서 방송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원통형 배터리다. 기존의 2170 원통형 배터리보다 효율이 2배다. 그래서 4680 원통형 배터리에 주목하자 해서 TC3 먼저 치고 나왔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 나오면서 나온 게 필에너지죠.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에서 설명드렸던 필에너지도 급등을 했고 마지막으로 상신 EDP가 기니 실적 우량주인데 역시 원통형 배터리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TC3과 그 다음에 필에너지 상신 EDP가 돌아가면서 원통형 배터리도 작은 미니 섹터로 스몰캡으로서 급등했다 급락했다를 반복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TC3 먼저 올라갔던 종목이 다시 내려와서 반등을 하고 있는 기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림에서 잘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차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서 5일선을 착 치고 올라가면서 오늘도 5일선에 딱 닿아서 내려갈 듯이 모양을 취했다가 종가 부분에서 오후장 들어서 제가 살펴봤더니 쭉 올라오더라고요. 만약 이 종목이 오늘 지금처럼 도찌긴 도찌인데 약간의 양봉을 그리지 않고 음봉을 그렸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추천드리지만 이 종목이 무조건 간다 이건 아니고 갈 확률 한 80%는 된다 이래서 가져온 거고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고 지금의 섹터 이동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AI 반도체에서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렇게 이동할 때 보면 여기도 다시 한번 순환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위치가 지금 종목들이 음양 하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점에서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린 것은 5만 5천 원이고 지금 현재는 6만 7천 원이라 2천 원 비싸지만 다시 5만 5천 원 사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지금 차트상에서는 수급의 주체, 매수 주체가 지금쯤 공방을 다 끝내고 오늘 정도에서는 매도할 세력도 별로 없고 매수할 세력도 지금 자기의 발톱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은 애매모호한 위치입니다. 특히 이런 종목을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아까 제가 초록밴드에서 추천드린 에이징밴드라든가 그다음에 시그네틱스는 이미 시간에도 많이 올랐고 내일 오전장에 올라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 종목을 오늘의 그 히든 종목으로 추천드리면 오늘의 일타 강속의 종목으로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제 시간을 잘 살펴보면서도 오르면 안 된다. 이거 오늘 추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조바심 갖고 왔는데 계속 100원씩 시간에서 오르더라고요. 다행히 몇백 원 오르지 않아서 한 0.6% 정도 시간에 올랐기 때문에 내일장에 매수하셔도 좋고 내일 반도체가 주목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림처럼 오늘 차트처럼 이 박스 내에 있는 이 가격대에서 예를 들면 한 6만 5천 원대에서 6만 한 7,500원 사이에서 소량씩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자금 중에서 한 10% 정도만 투입하세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오르는 차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올라갈 확률이 한 7, 80%는 된다. 이런 종목이니까 다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전에 보였던 것처럼 8만 6천 원까지는 가지 않지만 적어도 한 7만 4천 원 정도까지 또는 좋으면 한 7만 8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데 잘 참고하시고 손절가는 제가 조금 넓게 6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매수하면 손절가를 종가에 마이너스 1%를 드리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한 6만 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구체적인 가격 전략이나 타이밍 같은 건 초록밴드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종목 공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었죠. 시장도 오늘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오늘의 강의는 최근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유로모픽 관련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대장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오늘의 1타 주식은 TCC 스틸이었죠.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